민영아, 내 신용카드 못 봤어? 카드는 왜? 난 잘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카드가 안 보여서. 어디다 떨어뜨린 거 아니야? 자기 은근 덜렁대잖아. 떨어뜨릴 리가 없는데. 내가 신용카드는 2장밖에 없는데 하나는 항상 들고 다니고 남은 하나는 집에 보관해두거든. 근데 이상하게 집에 뒀던 카드가 없어졌어. 평소에 들고 다니는 카드면 모르겠는데 집에 뒀던 게 없어지다니 이상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보통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쓰는 거라서 계속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랬거든? 근데 어젯밤에 봤더니 없는 거 있지? 평소에 그냥 책상에 올려두고 신경도 안 쓰더니 없어진 건 용케 눈치챘네? 이번 달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보려고 핸드폰 어플로 이용 명세서를 봤거든? 그런데 처음 보는 결제 이력이 있는 거야. 뭐야? 그거 큰일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책상을 찾아봤는데 카드가 온데간데 없었어. 최근에 어디 들고 나간 적도 없었고. 이거 설마 도난당한 거 아닐까? 그러게 큰일이네. 일단 침착하고 한 번 더 찾아보자. 혹시 집에서 잃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처음 보는 결제 이력도 자기가 결제해놓고 깜빡한 걸 수도 있고. 나도 집에 가면 같이 찾아줄게. 아니, 어젯밤 늦게까지 온 집안을 쥐잡듯 뒤졌어. 인터넷 결제 이력도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런 돈을 썼던 기록도 전혀 없었고. 역시 누가 내 카드를 훔쳐서 멋대로 쓰고 다니나 봐. 집에 뒀던 카드를 누가 훔쳐갔다고? 그럼 빈집털이라도 당한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회사는 저번 달부터 재택근무로 전환됐잖아. 아, 맞아. 그랬지. 나도 되도록 밖에 안 나가고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으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야. 그리고 카드 말고는 딱히 없어진 것도 없고. 빈집털이는 분명 아닐 거야. 아, 그렇구나. 참 이상하다. 별일이 다 있네?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나도 도와줄게. 저기 민용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마 네가 한 건 아니지? 뭐라고? 내가 훔쳐갔다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네 여자친구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한데 집에 뒀던 내 카드만 몰래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동거하는 민영이 너밖에 없잖아. 내가 자는 동안에 몰래 카드를 훔칠 수 있었을 테고. 아무리 그래도 날 의심하다니 너무해. 내가 자기 물건을 훔칠 리가 없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근데 내 카드가 도난당했다는데 아까부터 왠지 남일처럼 굴고 집에 와서 찾는 거 도와준다는 것도 찾는 척하다가 몰래 카드를 돌려놓으려는 속셈 같거든.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날 그렇게 대놓고 의심할 수 있어? 난 그런 적 없어. 난 그 카드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거든? 난 그냥 진짜로 잃어버린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찾아주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도둑 취급을 하다니 자기 정말 최악이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민영이 널 의심하다니 내가 미쳤었나봐. 정말 미안해 민영아. 알았으면 됐어. 용서해줄게. 근데 다음에 또 의심하면 헤어질 줄 알아? 알았어. 이제 다시는 널 의심하지 않을게. 정말로 미안해. 괜찮아. 그럼 집에 가면 나랑 같이 찾아보자.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대처해볼게. 무슨 대처? 혹시나 내가 착각하고 밖에 가져간 걸 수도 있고 그때 떨어뜨린 걸지도 몰라. 그래서 누가 그걸 주워서 함부로 쓴 걸 수도 있어. 일단 카드 회사에 연락한 뒤에 잠깐 나갔다 올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집에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호텔이나 본가에 가줄래? 아까부터 무슨 얘기야? 누군가 카드를 도난한 거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범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니까. 잠깐만.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 왜? 별일도 아닌데 뭘 경찰에까지 신고해? 그냥 카드 좀 잃어버린 거 가지고 괜히 일 커지게.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야. 쓴 만큼 다 내 빚이 되는 건데 돈을 도둑 맞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민영이 너도 도둑 맞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아, 걱정 마. 민영이 너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거야. 너는 내 방에 카드가 있었던 거조차 몰랐잖아. 그럼 이번 일은 너랑 일절 상관없지.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몇십만 원 정도잖아. 굳이 경찰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피해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 이건 어엿한 절도죄, 사기죄에 해당해. 유죄 판결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범죄라고. 전과라고? 알아봤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대. 1,000만 원이나? 체포당하면 그렇게 되겠지. 경찰 조사도 받고 재판도 하느라 앞으로 바쁘겠지만 난 범인을 꼭 잡을 거야. 그럼 경찰서에 다녀올게. 잠깐만 자기야.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한다고? 뭐를? 자기 신용카드 훔친 거 나야. 멋대로 쓴 것도 나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럼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당연하지. 조항상 훔칠 만한 사람은 민영이 너밖에 없고 얼마 전부터 거동이 수상해서 떠본 것뿐이야. 날 속인 거야? 너무해. 여기서 진짜 너무한 게 누군데. 남의 카드 훔쳐서 남의 돈 펑펑 써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냥 좀 빌리려던 거였어. 금방 갚을 생각이었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범죄라고. 그냥 단순한 돈 문제인데 자기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거잖아. 범죄는 아니거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 됐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뭐를? 네가 쓴 돈 얌전히 돌려줄 거야? 아니면 같이 경찰서 가서 자수할래? 돌려줄게.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쪼잔하기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될 텐데 돈 좀 썼다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 누가 너랑 결혼한대? 어? 내 물건 훔쳐서 우리 사이 믿음을 산산조각 내놓고 설마 나랑 계속 사귈 수 있을 줄 알았어? 난 너랑 헤어질 거야. 뭐라고? 대체 왜? 왜긴 왜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남자친구라고 해도 남의 돈에 함부로 손대는 여자랑 결혼은커녕 동거를 어떻게 하겠어? 아니, 돈은 돌려준다고 했잖아. 결혼은 갑자기 왜 걸고 넘어져? 난 이제 널 믿을 수가 없다니까? 도둑이랑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 수 있겠어? 세상 누가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헤어지자. 말도 안 돼. 내 돈 어디다 얼마나 썼어? 그냥 뭐 슈퍼나 편의점에서 40만 원 정도? 너 또 거짓말할 셈이야? 카드 이용 명세서에 결제 장소랑 금액이 전부 남아있거든? 너 호스트바에서 800만 원 썼어.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썼어? 신용카드라서 별 생각 없이 막 긁었겠지. 아주 한도 초과되기 직전까지 긁어놨더라. 심지어 호스트바에서 남자친구 돈으로 호스트바를 가? 미안해, 자기야. 그 800만 원 오늘 중으로 돌려줄 거지? 아니, 그건 좀 지금 당장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럼 너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대신 갚아달라고 할 거야. 어쨌든 네 짐도 본가에 보내야 하니까 어차피 연락드려야 하긴 했어. 잠깐만,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갚는다니까? 알면 됐어. 아, 도망치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볼 줄 알아라. 알았어. 그럼 그렇게 알고 돈 열심히 갚아라, 민영아. 그 후 나는 곧바로 민영이네 부모님께 이제 동거를 그만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민영이의 짐을 싸서 부모님 댁에 착불로 보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동거를 그만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길래 민영이가 제 돈을 훔쳐서 호스트바에서 쓰고 다녔다고 대답했죠. 나중에 부모님 댁으로 돌아간 민영이가 부모님한테 왜 말했냐고 성질을 부리길래 신용카드 돈 안에서 긁고 다니는 건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반론하니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다음날 민영이네 부모님이 8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민영이는 부모님한테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부모님이 대신 내준 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네요. 이번 일은 저도 부주의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카드라도 집에 아무데나 두지 않고 잘 들고 다녀야겠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결혼 12년차 평범한 37살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가맹점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 중에 있고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쌍둥이 형제를 키우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휴무인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이랑 따뜻한 커피 한잔하고 왔습니다. 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일도 생각나서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자주 챙겨 듣는 사연 채널이기도 하고 익명성도 보장되니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3년 전 저희 부부와 연을 끊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인데요. 그 두 사람은 저희 부부의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연을 끊고 사는 이유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지만 왜 그런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 연 끊고 저희의 삶에만 집중하니 이렇게 탄탄대로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 좋아하시겠지? 나 너무 떨려. 어떡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드세기는 하지만 아버지도 계시고 나도 있으니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 하실 거야. 정말 그렇겠지? 나 한 대 얻어맞는 거 아니겠지?
얻어맞아도 내가 얻어맞아야지. 남의 집 귀한 딸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부터 생겼는데 내가 지금 자기보다 더 떨려.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생긴 아이잖아. 그러니 우리 힘내자. 그나저나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올 순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막 샀어. 한우, 양주, 커피, 차.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아무래도 너무 과하지? 뭘 좋아하시는지 가늠이 안 돼서 그냥 좋아 보이는 건 죄다 샀는데 싫어하시려나? 마다하실 분들은 아닐 거야. 아버지는 걱정 없는데 난 솔직히 엄마가 좀 걱정이네. 어머님도 성격 좋으신 거 아니야? 지난번에 잠깐 통화했을 땐 그래 보이시던데? 생각하던 것보다 별로라고 느낄 수 있어. 솔직히 우리 엄마 내가 봐도 꼰대 기질 상당하거든. 옛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말이야.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어. 엥? 누가 그래? 우리 연결해준 김 부장님이 그러시던걸? 혹여나 결혼할 생각이면 마음 단단히 먹고 하라시더라. 아, 김 부장님, 내가 말하지 말라니까 그러셨네. 자기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이고 누구 말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 내가 지난번에 말한 거 있지? 엄마는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이제는 엄마랑 그만 얽히고 싶어. 내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억지로 참고 있는 거지. 그래도 자기 낳아주신 분인데? 그러면 뭐해? 완전 남 취급하는데. 나중에 늙으면 결국 남는 건 딸이라고 어려서부터 정년이를 얼마나 챙기셨는데. 누가 봐도 차별이었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러셨는지 몰라. 자기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심각했었네. 그나저나 오늘 인사드리는 것도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다.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랑 지난번에 통화하셨죠?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결혼한다길래 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 말 안 해도 알겠구나. 너 애 들어섰니? 아, 네, 그렇게 됐어요. 먼저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했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조금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사람 세워두고 뭐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는 앉아서 해도 되잖아. 쌀쌀 맞기는. 그래, 일단 앉아봐라. 와, 새언니 될 사람 대단하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세상 참한 조선 여인네같이 생겨서 사고를 치다니. 야, 박정현, 너 도경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새 언니 될 사람이야. 윗사람 대접해야지. 아이고, 벌써 와이프 편드는 거야? 신우이가 더 윗사람 아닌가? 시집 오는데 나한테 더 잘 보여야지. 내가 결혼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대할 줄 알고? 너 진짜 말 그따위로 할 거야? 엄마, 죄송한데 얘 내보내면 안 돼요? 틀린 말도 아니구먼. 넌 무슨 유난을 떠냐. 어린애가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의미부여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알아서 잘 생활하면 어울릴 수 있는 법이야. 너 벌써 네 마누라 그렇게 감싸고 돌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야. 어머니, 아가씨,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할 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그건 나중 문제고. 그나저나 너희 결혼할 거라면서 결혼할 돈은 있니? 너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회사 들어갔다 쳐도 우리 정환이는 이제 막 새내기인데. 아이가 생겨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 힘으로 잘 살아가 보려고요. 금전적인 문제라면 엄마 신경 쓰지 마. 우리 회사 복지 좋아서 관사처럼 집 나오는 거 있어. 너는 그런 데서 어떻게 산다고 그러니? 남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집을. 집은 무조건 아파트여야 한다. 그래야 살기 편해. 당연히 전세나 월세는 아니어야 하고 무조건 매매해야 해. 원래 다 그렇게 빚지고 시작하는 거다. 세아가 너는 집이 좀 사니? 결혼 자금은 얼마나 보태주신대? 아직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저희 형편에 맞춰서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시작하면 저희도 부담이고 앞으로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러면 더 부담될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두 사람이 똑같구나. 어차피 돈 벌어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 가지고 호들갑은. 뭐 상견례도 해야 하고 차차 이야기하자. 지금 앞만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네,
오늘 찾아뵌 이후에 부모님께 연락드릴게요. 일정 정해지면 정환 씨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같은 대학교에 다닌 동창이었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같은 동아리였어서 친하게 지냈었죠. 각자 생활하다 우연히 같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남편은 군대를 다녀오느라 저보다 2년 정도 늦게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별 생각 없다가 회사 생활하면서 힘들거나 울고 싶을 때 서로에게 기대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 텄어요. 그 누구보다 감정 교류가 있었고 서로가 먼저랄 거 없이 마음을 고백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일찍 아기 천사가 찾아오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결혼을 서두르게 된 거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기에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일정도 잡았고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죠. 얘,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되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회의 중이었어서 휴대폰을 자리에 두고 갔었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상견례 앞두고 할 말이 있어서 그렇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리 전달해 드릴 사항이면 저도 알려드리게요. 그래?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구나. 다름이 아니라 예단 문제로 의논할 게 있어. 아래 사진 보이니? 네, 어머니 잘 보여요. 근데 이게 뭐예요? 뭐긴, 네가 해올 예단 목록이지. 난 액세서리가 많아서 따로 받을 건 없다. 오히려 유행 떨어진 거 다 너한테 주마. 죄다 금이니까 알아서 녹여 쓰던지. 어머니, 차는 꼭 외제 차여야 하나요? 그럼 당연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국산차를 많이 선호한다니? 이럴 때 유행도 좀 따라가 주고 해야 하는 거야. 누가 타고 다닐 건데요? 정환 씨가 타고 다니기엔 조금 과한데요? 과하긴 뭐가 과하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불이야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 너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니? 저도 잘 몰라서요. 금전적인 문제는 저도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봐야 해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여쭤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넌 뒷주머니도 안 찼니? 네 부모는 언제쯤 유산 물려준다던 음식점도 크게 해서 돈도 잘 번다며. 그거 다 네 거 되는 거잖아. 아직 물려받거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지만 허투루 쓰기도 싫고 아직은 큰 돈이 좀 부담스럽네요. 얘가 뭘 모르나. 주머니에 몇 억씩은 꽂혀 있어야 살맛나는 거란다. 잔말 말고 내가 건네준 예단 목록 꼭 사돈들에게 전하렴. 그런데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해서요. 도대체 뭐가 과하다는 거니? 이 정도도 안 할 거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설마 뱃속의 아이 있다는 핑계로 뭐 안 할 건 아니지? 솔직히 정환 씨도 예단 이야기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간소화했으면 한다고 하셨고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깟 손주 하나로 대신하려고? 너 무슨 도둑놈 신부니?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 뭔가 제 말 뜻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니면 뭐 내가 잘 못 알아듣기라도 했다는 거야? 네가 지금 예단하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래, 진작에 그렇게 수그리고 들어올 것이지. 임신이 뭐 대수라고. 쯧쯧.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이나 한 듯 과도한 예단을 요구하셨고 그 문제로 참 갈등을 많이 빚었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와 한판하고 나서 간단히 예물 반지만 교환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대빨 나오셨지만 남편의 뜻이 완강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수긍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저희에게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바로 첫 아이를 유산한 겁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이 좋질 않았고 결국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어요. 몸조리를 어느 정도 끝내고 암흑 같던 신혼생활이 어느 정도 지날 때쯤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짜짓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너희들 바쁜 거야? 어쩜 두 사람 다 연락을 안 받니? 정연이 문제로 긴히 상의할 게 있다. 뭔데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랑 나 한창 일할 시간이잖아요. 회사에 있는 거 몰라서 그렇게 전화하셨어요? 쌀쌀 맞긴. 정연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 건 다들 알지? 우리 사위가 될 것 같구나. 다음 주에 인사 오기로 했어. 와, 정말요? 아가씨 잘 됐네요. 지난번에 금융회사 다니신다는 그분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예비 신랑 완전 엘리트 집안인 거 아시죠? 네네. 아가씨가 몇 번 말해줬잖아요. 이번 주말이면 당장 며칠 안 남았는데 아가씨 기대되겠어요. 서방님 되실 분 집엔 인사드리고 온 거예요? 인사야 드리고 왔죠. 제가 어디 빠질 외모도 아니고 흔쾌히 허락하시던데요. 누구 딸인데 거절을 당할까? 외모 되지, 능력 좋지. 비록 다니는 회사가 작을 뿐이지. 집안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니 1등 신부감이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저희 곧 다시 들어가 봐야 해요.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바빠 죽겠으니까. 너는 이 엄마가 말하면 좀 들어줄 생각이나 하렴. 아, 그래서 뭔데요? 정연이 결혼 자금을 너희들이 해주었으면 하는구나. 알다시피 나는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자금이 없어. 아빠 사망 보험금도 있고 재산 정리하면서 예금도 제법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돈은 뭐하고 우리 보고 결혼 자금을 대래? 우리는 뭐 돈이 남아돌아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네가 가장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 어머니, 저희가 요즘 대출금 갚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난번에 무리해서 집 산 거 아시잖아요. 그건 너희 사정이지. 어쨌든 너희가 이제 가장이나 다름없으니 결혼 자금 내놔라.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만 교환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다 받아낸 게 누군데? 그것만 팔아도 결혼 자금 나오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난 지금 처가댁 아니었으면 이렇게 생활하지도 못했어. 엄마는 엄마대로 살아요. 나도 어차피 이 사람한테 시댁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 지금 그 말 나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냐? 네 아버지 유산 다 정연이 줘도 상관없어? 어차피 주실 생각도 없으셨잖아요.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도움 못 드리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얘, 너 이야기 좀 해봤니? 그땐 우리도 경황이 없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지만 너희가 생각이 있다면 돈을 내놔야 하는 게 맞는 거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잖니. 어머니, 제가 선뜻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요즘 저희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요. 아가씨 결혼 자금은 못 보탤 것 같네요. 와, 언니 정말 너무한다. 작년에 집 산 건 돈이 없어서 산 건가? 완전 하우스 푸어네. 집 있으면 뭐해? 다 빚인데. 그러게 말이다. 너 내가 뭐라 그랬니? 여자는 출가회인이라고 그랬지? 너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결혼 못하고 늙어 죽으면 좋겠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그이랑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친정도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조금씩 보태드리고 있고요.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저희가 안 먹고 안 쓰고 드리는 거라고요. 왜 우리 탓을 한다니? 당연히 집안의 장남이고 맏며느리고 하면 시댁 식구들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옳게 야박하게 굴지 말고 도울 때 돕지 그래요? 솔직히 나 시집가서 잘 되면 혹시 알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내 남편 될 사람이 월 1,000 이상 버는 사람인 건 알고 있죠? 그 한 달 생활비쯤은 내가 그냥 용돈 주는 셈 치고 줄 수 있다고요.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아니, 옳게 친정도 어렵다면서요. 지금 생활하는 거 빠듯하다는 소린데 내가 용돈 좀 주겠다고. 아무튼 당장 급전 필요하니까 집을 팔든 뭘 하든 돈 좀 줘봐요. 그쪽에서 자기들 수준 맞춰달라고 하니까 맞춰줘야지. 이 결혼 엎으면 내 인생도 엎어지는 거야.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오빠랑 이야기하든지 하세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혼 자금을 운운하며 저희 부부를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유독 시누이와 남편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차별이 심했다고 해요. 말로만 집안의 장자, 장남하실 뿐이지 바라실 건 다 바라시면서 챙겨주는 건 하나 없는 그런 경우였죠. 남편도 자기만의 가정도 있겠다.
이제는 진절머리 난다며 더 이상 시어머니와 엮이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옆에서 지켜봐온 저도 잘 아는 문제라 저도 당연히 남편 뜻에 따라야 했고요. 결국 한참 실랑이 끝에 시어머니는 살고 계신 집을 팔아 신우이의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성대하다 못해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온갖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을 얻어 신우이와 저희 집을 오가며 생활하셨습니다. 세아가 혹시 정환이한테 들은 이야기 있니? 아니요. 그이 내일까지 출장이라서요. 따로 연락받은 건 없는데. 근데 무슨 이야기요? 아, 내가 너한테 먼저 말할 걸 그랬다. 사실 네 시누이 얼마 전에 이혼했다. 네?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이혼이라니요? 이유가 뭔데 그래요? 난들 아니? 성격 차이라고는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공들여서 집까지 팔아치웠는데 돈도 한 푼 못 받고 맨몸으로 쫓겨났다는구나. 그럼 뭐 잘못한 게 아닐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혼했을 리는 없잖아요. 너 지금 우리 정연이가 유책 배우자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가족 편을 들어줘야지. 이게 어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왜 이혼했는지 추측도 못하나요?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건데요? 집에서 쫓겨나서 내 집에 와 있는데 여간 좁아서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방 옮길 돈 좀 보태주거라. 네? 어머니, 지난번에 집 팔고 남은 돈 있으시다면서요. 그 돈은 어쩌셨는데요? 어쩌긴 필요한 데가 있어서 썼다. 다른 건 묻지 말고 돈 있어? 없어? 있어도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돈 문제는 항상 그이랑 이야기하고 해결한다고.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알면 그 사람 또 난리쳐요.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듣고 안 될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네요.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아쉽긴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야!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유책 배우자니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고요. 시어머니가 집까지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했는데 남은 건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이 전부였죠. 저희 부부는 도와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온갖 불쌍한 척을 하는데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의 여파로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으나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고 이래저래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받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돈 10,000원이 아까운 상황에 대출금을 갚아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을 폐업해야 할 위기까지 닥쳤고 저희 부부도 재택근무와 회사를 오가며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어요. 결국 직원들은 모두 권고사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저희 부부는 큰 마음 먹고 회사를 그만둔 뒤 친정 부모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드니 당장은 먹고 살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코로나도 조금씩 풀리면서 저희 부모님 가게도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음식점 하나 내볼까? 엄마 아빠 밑에서 그동안 일도 배웠고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 글쎄, 자영업이 힘들긴 한데 그만큼 수입이 되니까. 당신 모아둔 돈 얼마나 있는데? 우리 사업하려면 초기 자본도 중요해. 난 떡볶이집 하고 싶더라고. 가맹점 내도 괜찮을 것 같아. 입지 있는 곳 골라서 차리면 대박 날걸? 베테랑들도 실패하는 게 사업이야. 손가락, 눈빛 하나 까딱해도 틀어지는 게 사업이라고.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야. 왜? 겁나는 거야? 더 괜찮은 거로 알아볼까? 아니야,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괜히 우리 식구들 뒷바라지하게 해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나저나 요즘엔 엄마나 정연이한테 연락 안 와? 잠잠하시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무슨 일 있어도 우리는 나서지 말자. 지난번에 이혼했다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던 것도 내가 매몰차게 거절한 상황이야. 내가 보기엔 그 두 사람 아직 정신 차리면 멀었어. 그러니 당신도 앞에서만 하하 호호하고 다 끌어내려야지. 그런가?
그냥 우리한테 많이 의지하시는 거 아니야? 의지는 개나 줘버리라고 해. 아무튼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서 봐요. 우리도 오랜만에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 혹시라도 엄마나 정현이한테 전화 오면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려. 아주 단호하게. 알겠어. 나도 많이 참았거든. 당신 말대로 할게. 우리 가족이 앞으로 평화롭게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그게 무슨 가족이야? 그 사람들은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세아가 너 돈 좀 번다며? 그럼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야지. 제가 돈 버는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세요? 저희 친정 사업 안 좋게 될 때 어머님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 지났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속도 좁다? 제가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어머니랑 아가씨가 절 괴롭힌 거죠. 아주 기억하기도 싫은 시집살이였어요. 그건 그렇고 사실 너한테 돈 부탁 좀 하려고 염치불고하고 연락했다.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머, 눈치가 제법 빠르구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우리 정연이 가게 좀 차려주게 1억만 송금해다오. 네? 1억씩이나요?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다고 그러세요? 1억이 네 집게 이름도 아닌데 갑자기 달라고 하시면. 잔말 말고 보내기나 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 돈 잘 버는 거 다 알아보고 말하는 거다. 네가 아니면 사돈들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해야겠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돈 없는 게 저희 탓도 아니고 어머니랑 아가씨가 자초한 일인데 왜 매번 메꾸는 건 저희가 해드려야 하냐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따뜻한 말 건네주신 적 있으세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장남이고 며느리면 당연히 도리를. 그놈의 장남 타령 좀 그만하시라고요. 장남이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이랑 아가씨를 뭘 믿고 돈을 드려요? 당장 꺼지세요. 이 빈대 아줌마야. 뭐?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가. 너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빈대짓은 여전했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저희 부부도 아이가 있는 입장이라 쉽게 큰 돈을 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긴 더더욱 싫었죠. 남편의 뜻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했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이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누이는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이혼한 뒤 지금까지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동안 사치에 물든 두 사람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빚까지 만들어내며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원룸에 명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면 말 다 한 거죠.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시누이에게 절연을 선언했고 지금까지 왕래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야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어서 금방 잊고 산다지만 그 두 사람은 1년 정도 끈질기게 따라다니더라고요. 남편이 법적인 조치까지 걸어버린다고 하니 그 뒤로는 문자만 보내오고 있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돈을 보내주거나 하진 않아요. 얼핏 듣기로는 시누이는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객과 천선을 하려는지 어쩌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앞으로도 쭉 신경 끄고 살라고요. 토끼 같은 자식들과 남편 건사하는 걸로도 벅차고 힘듭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여기서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심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험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지라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말로 인해서 다투고 불화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질 때가 있었는데요. 저의 장인어른 역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편안할 수 있는 노후는 물론 딸까지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인어른마저도 아내가 손절을 하려고 할 정도로 상견례에서 심각했었던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민지야, 아버님 건강은 요즘 괜찮으셔? 아빠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러시네. 어떡하면 좋아?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장애인 등록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받을 거고 네가 많이 도와주면 아버님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 없으실 거야. 오랫동안 목수로서 일해 오면서 현장 일하는 게 최고 보람이라고 하신 분이었거든. 내가 도움드리고 싶은데 이제 현장 일도 못하게 되고 어떡하시려나 몰라. 집에서 소일거리로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고는 계시는데 내가 말 걸어도 목소리 시무룩하기만 하시고 영 의욕도 없으시네. 내가 아버님 한번 뵙도록 할게. 저번에 그래도 같이 낚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었거든. 아버님 낚시 여전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네. 오빠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마음이 참 편할 것 같다. 내가 얼른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구해야 아빠 건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 다리까지 하나밖에 못 움직이게 됐으니까. 어떻게 다치신 건지는 얘기 안 하시고? 나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고 따져봤는데도 떠올리기도 싫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만 알아두라고 하시니까 더 묻지도 못했어. 몸 아프고 마음까지 상한 상황이라서 따지고 들지도 못했고. 내가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떠볼 테니까 너는 걱정 내려놓고 있어. 대학 졸업한다고 과제하랴 이래저래 바쁠 텐데 그 문제만 신경 쓰고. 어차피 취직하려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가 더 정신없다고 그러더라. 지금 차라리 즐겨두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도 오빠가 내 아빠 문제까지 신경 써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지? 역시 우리 예비 신랑 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제 여자친구는 남부러워할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랐었고 성격 역시도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여자친구와 사귄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결혼을 약속할 수 있었고 약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예비 장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인어른 역시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했고 품성 역시도 화통한 분이었는데요. 자네 요즘 민지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회사 생활에는 지장 없나? 걔가 엄마 잃은 이후로 어리광만 늘어서 자네 시간 뺏는 거 아닌가 걱정일세. 회사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오히려 저 위로해주고 기운나게 해줍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잘 키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 참 아부는. 그래도 자네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구만. 애 엄마 죽고 나서 나까지 다리가 이 모양이 돼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자네가 있어주니까 아이한테는 기둥이 생긴 셈이지. 그래, 이제 딸도 곧 졸업할 거고 자네도 결혼하면 좋을 나이일 텐데 상견례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은가? 나는 불편할 것 없으니 사돈 어른들 괜찮을 대로 날 잡게나. 아버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날짜 잡는 건 어려울 것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사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도 회복해야 하실 텐데 이렇게 상견례를 가져도 괜찮나 싶어서요. 내가 목수 생활만 20년가량 한 사람이야. 다리가 이 모양이 됐어도 돌아다니는 건 전혀 문제없네. 자네가 걱정은 해주니 마음만 달게 받겠네. 그런데 아버님, 저도 경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아는 나름의 인맥이 있거든요. 사고를 어떻게 당한 건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보험 처리부터 배상금 받을 일이며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도움도 드릴 수 있고요. 민지가 자네한테 캐보라고 하던가? 저 나름도 궁금해서요. 장인어른 다리 그렇게 된 거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장애라는 게 말일세. 평생을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몇 달 남짓 가졌을 뿐인데 많이 불편하구먼. 몸이 불편한 거야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는데 사람들 시선이 더 불편해. 배려해주는 사람도 괜히 불편하고 동정 섞인 시선 받으면 괜히 사고당한 게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몸 때문에 힘들게 되는 상황이 그것만은 아닐세.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호의나 마음 써주는 말에도 괜히 심사가 뒤틀린다는 거야. 자네가 안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무시하나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러겠습니까? 저는 뼛속 깊이 아버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도 특수부대 나오시고 워낙에 강골이시니까요. 자네가 아부를 좀 할 줄 아는구만. 그래, 자네 말하는 거면 인상이며 워낙 좋아서 자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네.
우리 딸 안목이 어련히 좋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네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말인데 자네 군대는 어디 나왔나? 네, 저는 공익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요. 지금 자네 몸을 보면 전혀 허리 디스크 같지가 않은데 공익이라니 믿기지가 않는구먼. 네,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오히려 근육을 길렀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스장 다니는 취미도 생겼고요. 남자는 자고로 말이야 군대를 다녀와야 어른이 되는 법일세. 자네가 공익 나왔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쉽긴 하구만. 앞으로 알아가는 동안 더 실망시켜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마음에 들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고 민지한테도 제가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고 있겠네. 뭐? 아빠가 오빠 공익이라고 무시했다고? 그게 진짜야? 농담식으로 하신 말씀이야. 나도 별 생각 없이 받았고, 그런데 나도 내심 공익 출신이었던 것 때문에 군대 얘기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편이긴 하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버님도 많이 화나실 것 같고 마음 상하실 것 같아. 남자로서 몸이 불편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위축되는 일이거든. 오빠, 지금은 허리 디스크 앓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몸 좋아서 그냥 멋있기만 한걸? 당장 군대 가도 될 것 같아. 그럴까? 아버님 마음에 들 겸 다시 군대 다녀올까? 농담으로 한 말인 거 알지? 군대 가면 나 기다릴 마음 없으니까 생각 잘해. 알지. 이미 병역 의무 치른 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참, 아버님이 상견례 날짜 편할 대로 잡으라고 하시던데 너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 물론 아버님은 언제든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버님 컨디션 괜찮을 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는 한 말 어디 가나면 지키는 편이라서 정말로 아무 때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할 대로 잡아. 상견례 날짜부터 저와의 만남에서도 줄곧 농담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예비 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을 잘해 나가면서 장인어른과 사위의 사이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박살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들으신 이후로부터 갑자기 아버님이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화를 매는 일이 있었죠. 지금 버스 운전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돈은 물론 사위 될 사람까지 버스 운전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도 했어서 자식도 운전병으로 가길 바랬는데 허리가 아픈 바람에 공익 간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저 닮아서 운전 실력도 좋고 제법 잘 모는 편입니다. 어디 멀리 가실 일 있으시면 얼마든지 시키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운전수라고? 자네 나한테 얘기해보게. 그동안 버스 운전 중인 거 왜 숨기고 있었나? 아버님이 저한테 물으신 일도 없었고 저도 말할 일이 없어서 그랬죠. 회사 다닌다고 알고 있으시길래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고요. 실제로 버스 회사에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버스 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사라는 얘기 아닌가? 버스 운전사라는 것들 말이야. 교양도 없고 배우지 못해서 인생 막창인 것들이 하는 일 아닌가? 마음 같아서는 그런 직업은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나 사돈, 아니 자네 아버지나 똑같이 버스 운전사라고? 야 정민지,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돈, 지금 술 때문에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시죠. 여기 냉수라도 좀 드시고 가라앉히세요. 애들 결혼식 앞두고 서로 얼굴 보는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시면 안 좋잖아요.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버스 운전 사람이 고작 버스 운전수 주제 귀하게 자란 우리 딸을 넘봐? 자네 제정신인가?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게. 민지야, 지금 당장 나가자. 이 결혼 없던 얘기로 하자는 얘기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화가 난 것인지 급발진을 하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예비장인. 여자친구를 비롯해서 저와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고개를 꾸벅 숙인 이후 아빠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흥분했던 예비장인의 얼굴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었죠. 아버지 역시도 크게 분노해서 결혼을 당장 그만두라면서 제게 큰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잘 됐다.
네 수준에 맞지 않는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 그런데 저쪽에서 오히려 결혼 파토 내자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속이 후련하구나. 아빠, 민지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랬어. 원래 아버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다. 버스 운전사라고 편견 가지고 결혼까지 파토 내려는 집안이랑 네가 뭐가 아쉬워서 맺어져야 하는 거냐? 엄마도 그날 충격받아서 지금 몸져 알아누워 있는 상황이다. 민지한테 나도 사정 얘기 들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아버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려고. 이야기 더 들어볼 것도 없다. 그렇게 사람이 다리 잃고 몸이 악화됐어도 정신은 멀쩡해야 하는 거야. 사람 정신이 멀쩡해야 강한 거지. 그렇게 막말 쏟아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손님들 다 쳐다볼 정도로 창피를 줄 수가 있니?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봤자 결혼 생활 뻔하다. 민지라는 애도 우리 앞에서야 굽신거리면서 예의 바른 척하지. 본성은 그 인간 닮아 있는지도 모르잖니? 아빠, 민지랑 나랑 사귄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걔 성격을 모르겠어? 그리고 아버님도 도중에 몇 번 자주 뵀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일단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사정 알아내는 대로 전달해 줄게. 엄마 많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아빠가 달래주면서 진정 좀 시켜봐. 민지야, 아버님 대체 왜 그렇게 발끈하신 거야? 버스 기사한테 원수진 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평소에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 직업으로 차별하고 그러실 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놀랐다고 아빠랑 엄마가 얘기했어. 미안 오빠. 많이 놀랐지? 나도 아빠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도통 대답을 안 하고 씩씩거리면서 술만 마시고 계셔. 답을 알면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할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나도 미칠 노릇이야. 오빠가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내가 가면 오히려 아버님 더 화만 나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 나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거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빠가 화가 나서 그렇지 평상시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빠도 잘 알고 있지? 왜 그랬는지 이유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괴롭고 마음이 찢어진다. 상견례 자리에서 안 그럴 것 같은 아빠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 민지야, 일단 너도 진정하고 심호흡하면서 마음 좀 달래고 있어. 아버님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당장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식이야 언제든지 날짜 잡고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진정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나까지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아버님은 나에 대해 별 얘기 없으셨어? 아빠는 지금 많이 놀란 것뿐이야. 아버님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운전한다고 많이 무시하시니까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떡해? 아버님이 버스 운전하는 거 아니라 버스 회사 사장인 거 말씀드리기라도 할까? 그거 알면 아빠도 진정하려나? 그건 모를 일이지. 일단 아버님이 왜 화가 났는지부터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버스 운전사라고 무시하는 거라면 괴로운 일이겠지만 아버님한테 많이 실망이고. 아빠 때문에 설마 우리 결혼까지 깰 생각은 아니지? 나는 오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아빠도 챙기고 싶지만 우리 행복을 일방적으로 방해할 자격까진 없다고 생각해. 네 말이 맞아. 일단 아버님이랑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아빠랑 엄마도 설득하고 우리 결혼까지도 수월하게 올릴 수 있을 거야.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화까지 내며 직업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저 역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내고 싶었지만 장인어른은 저의 얼굴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며 제발 좀 대화를 하자고 요청해봤지만 도통 요지 부동이던 장인은 제가 일하는 버스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그날 자네한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우리 딸 민지 소중하게 키웠고 자네 같은 버스 운전사한테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사람이 집까지 찾아오고 말이야. 내 딸이랑 여전히 사귀면서 꼬드기고 있고 말이야. 그럼 사람이 쓰나?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버님, 설마 술 마셨습니까? 내가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그게 중요한가? 거렁뱅이 집안에 우리 딸 보내봤자 고생만 할 게 틀림없잖아. 그지 같은 집안에 보내서
고생할 게 뻔한 우리 딸 걱정돼서라도 자네랑은 결혼 절대 못 시키겠네.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져.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후회할지는 뻔한 일이겠지만요. 우리 딸 졸업 앞두고 있고 좋은 회사 취직할 미래가 뻔히 보장된 애야. 인상도 좋아서 취직은 물론 상견례까지 프리패스할 애라고. 그런데 자네의 미래는 뭔가? 버스 운전사나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헬스 다니고 운동할 시간에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헤어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아빠 회사인데 당장 헤어질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 이 큰 버스 회사가 자네 아빠 거라고? 분명 버스 운전한다고 하지 않았나? 버스 운전도 사람이 없거나 급하거나 심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장은 차 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나는 민지한테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 민지도 아버님이 조건 보고 사위 선택하는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민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버님이란 사람을 영 잘못 봤었네요. 조건 때문에 결혼 반대하고 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막아선 아버님이란 사람도 영 실망스럽고요. 닥쳐. 닥치라고. 제 아빠, 아니 아버지가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건강해야 한다고요. 아무래도 아버님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 따라 마음가짐 않도록 하셔야죠.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니까짓 게 돈 좀 번다고 이정훈애를 무시해? 고작해야 공익 출신인 이놈이 몸 불편하다고 나를 조롱하는 거냐고. 조용히 하십시오. 술을 마셨으면 일찍 집에 들어가 쉬시고요. 이 회사에 불을 질러봐야 그 꼿꼿한 모가지가 꺾이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거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고는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피워대는 여자친구의 아빠 때문에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소동이 잠잠해진 뒤에 저는 여자친구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빠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 장인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나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울면서 호소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오빠한테 준 상처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결혼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빠 말대로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도 홧김에 아버님한테 그렇게 소리친 것일 뿐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민지 너만 괜찮으면 우리 결혼식 올리자. 아빠랑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정말 괜찮겠어? 아버님도 어머님도 나한테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실 것 같아. 오빠가 무엇보다 나한테 실망했을까봐 나 겁나.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아버님도 언젠가는 마음 돌리실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버님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렇지 않고서야 술까지 마시면서 버스에 불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리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빠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도 아빠한테 이제는 마음 안 쓰고 싶어. 오빠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자 유일한 목표야. 정말 괜찮겠어? 너야말로 아버님이랑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연 끊는 생활해야 될지도 모를 텐데. 몸 불편하신 거 생각하면 너 마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그렇다고 오빠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오빠가 나 붙잡아줬고 용기 내게 해줬듯이 나도 오빠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려고 노력할게. 아버님이랑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좋은 며느리 될게. 결국 저와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기는 했었지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기도 전에 아이 역시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은 여전히 저와 아내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오지도 않았고 뭔가 상처가 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버스회사의 사장 자리를 제가 물려받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장인어른이 왜 상견례 자리에서 난동을 피웠는지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셨죠. 다리를 절룩거리며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장인의 얼굴은 전에 없이 수척하고 괴로워 보였습니다. 자네, 손주 사진 최근에 보내준 거 잘 확인했네. 아이가 아주 잘 컸더구먼. 경황이 없어서
자네에게 답장도 못하고 내가 미안하네. 아닙니다. 최근까지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몸은 좀 어떠신가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이 많이 악화되고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그래서 술 끊고 운동도 하면서 조금씩 정신 차리고 있네. 다행입니다. 장인어른.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장인이라고 불러주는 건가? 자네라는 사람은 정말 속이 없는 건지 깊은 건지 모르겠구먼. 뭔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면서 결혼 반대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날로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평상시에 저를 대해 오셨던 장인어른이란 사람의 인격을 떠올려보면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빠가 버스회사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몫으로서의 인생에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나니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이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더구먼. 교통사고 당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고당했던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샛길에 세워두지 않겠나? 나 말고 탄 사람도 없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일이 안 좋게 터지려면 그렇게 풀릴 수도 있구나 싶더구먼. 갑자기 화물 트럭이 와서 버스 옆구리를 친 거지 뭔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는 아내나 상상도 못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로야 자네나 사돈 양반이나 전혀 잘못 없다는 걸 알고야 있지. 그런데 트럭이며 버스며 그날 사고에 얽혀 있다 보니 이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구먼. 물론 버스 기사한테 사과도 받고 보험금도 나오고 배상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딸 생각하면 많이 착잡하더군. 그런 와중에 자네나 사돈 양반이나 버스를 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돈이 있다고 하니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뱉으면서 상처를 줬어.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민망해서 몇 년 동안 술만 마시면서 사과할 기회도 놓치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아빠와 저에게 화를 내며 결혼을 반대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귀한 딸을 못 준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본인이 장애를 얻었던 사고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잘못에 대해서 장인어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물론 아내와 가족에게도 이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모든 사건의 진실을 들은 아빠는 그제서야 속이 후련하다면서 장인어른한테 앞으로 이 빚은 꼴보기 싫은 버스 운전사들이 자주 얼굴 비치는 걸로 톡톡히 받아내겠다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아빠의 장난기 어린 질책을 민망해 하시면서도 감사히 여겼고요. 그 뒤로 아내와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고 몫으로서의 삶을 아예 놓고 술만 드시던 장인어른은 손주를 돌보면서 하루하루의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갈등과 오해가 되어 결코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화해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그 오래전 일을 놓고 가족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